죽음의 수용소에서 사실 조금 어려운 책이죠. 뭐 어른들도 이 책을 안 읽은 사람들이 많고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초등학교 3학년, 5학년, 중학교 1학년 되는 아이들에게 하고 많은 책들 중에 왜 굳이 이렇게 어려운 책을 그 아이들 수준에서 이해하기 힘든 책을 읽히려고 하느냐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렇다고 제가 중간중간에 아이들한테 코멘트를 날리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 책을 읽어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단어의 뜻을 알지 못하더라도 이 책을 쭉 읽어서 마지막을 덮을 때 느껴지는 느낌은 또 다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난 뒤에 자신이 한번 느껴보고 읽어보고 이게 이런 느낌이었나? 안 느껴도 상관이 없고 그냥 한 권을 글자를 읽어봤다. 그냥 말 그대로 글자만 읽어봤다 하더라도 유의미한 뭔가를 얻어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한번 읽어보고 나면 이 책에 대한 뭔가 하나가 자기를 끌어당기는 무언가가 있을 거예요.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어느 순간 살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그때 그런 책을 엄마랑 읽었었는데 그 책을 왜 읽게 됐었더라 하면서 출발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히는 이유는 아이들이 인간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고 우선은 생각을 했고, 인간을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고 같이 소통하고 연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한나 아렌트가 말하는 악의 평범성이라고 하죠. 선도 평범성이고 누구나 선을 행할 수 있지만 악도 평범한 사람 누구나 어느 상황에서는 행할 수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 특히나 가장 정의롭고 규칙 지켜야 될 거는 꼭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어떻게 보면 융통성이 잠깐 없는 한없이 착하기만 한 중학교 1학년 로아가 읽기에도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 책을 선정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 책을 읽고 난 다음에 다음 코스로 생각했던 게 눈먼 자들의 도시의 주제 사람하고의 노벨 문학상을 탔나? 이 책이? 아마 그럴 거예요.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이게 영화로도 만들어졌거든요. 제가 이 책을 처음 읽었을 때 저는 이 책이 처음 우리나라에 번역돼서 나왔을 때 읽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책을 읽었을 때 그 충격을 잊지를 못해요. 그리고 지금도 계속 그 책에 대해서 계속 떠오르게 되고 그래서 좋은 책인 것 같아요. 그 책이. 어떤 책을 읽다 보면 이 책이 그런 데서 메타포로 하나 나왔나? 이런 느낌이 드는 것들이 고전이잖아요. 모든 지금 현대에 나오는 책들은 옛날 우리 고전들의 아류작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아류작이라고는 좀 그렇다. 왜냐면 그것도 새로운 또 하나의 좋은 창작물이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 메타포들은 거기서 거의 다 따온 것들이 많고 책을 읽다 보면 그 내용이 그 내용이다 생각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그게 다른 의미로 다가오는 이유는 그건 작가의 능력인 거죠. 작가님들이 대단하셔. 똑같은 주제, 똑같은 소재인데도 그거를 다르게 풀어내는 걸 보면 와, 작가들은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 감탄을 금치 못하는 책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 걸 발견할 때마다 와, 이 책이 정말 주는 게 틀리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눈먼 자들의 도시였고 그 다음에 생각한 게 코맥 메카시의 더 로드였어요. 이것도 영화로 나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 책을 사실 저도 처음에 나왔을 때 그러니까 새로 출간된 신간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무조건 읽는 편인데 읽었을 때 사실 좀 지루했어요. 처음에는. 그때가 제가 대학생 한 20대였나 30대는 안 됐던 거 20대였던 것 같기도 하고 읽었었는데 그때 사실 조금 지루했거든요. 근데 두 번째 읽었을 때 그리고 읽다 보니까 느껴지는 게 이 책에 이런 느낌이구나. 이 책에 주는 숭고하다고 해야 되나? 그 느낌이 좋아서 이거 나중에 내가 애를 낳으면 우리 애들이랑 같이 그때 어렸을 때지만 결혼 생각하고 애를 낳을 거라 생각했는지 하면 이 책을 읽어야 되겠구나 생각을 했었던 책입니다. 그래서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를 읽고 그 다음에 눈먼 자들의 도시를 읽고 주제 사람하고의 그 다음에 코맥 메카시의 더 로드를 읽어볼까
합니다. 물론 좋은 책들 엄청 많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데미안도 있고 시타르타도 있고 이런 책들 많은데 제가 굳이 이 책들을 선정한 데는 그냥 저희 애들이 제가 추구하는 가치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이 애들이 조금 알아갔으면 좋겠다 그랬고요. 그래서 애들이 보통 왜 살아야 돼요? 우리 왜 태어났어요? 왜 공부해야 돼요? 이거 왜 해야 되는데요? 하기 싫은데요? 이런 말 자주 하잖아요. 늘 하는 말이 이거 왜 해야 되는데요? 이거 하면 뭐가 좋은데요? 늘 애들이 이렇게 물어요. 뭘 하라고 시키면 뭐 저희 애들은 저한테 그렇게 묻지 않는데 그냥 엄마 하라 하면 하는갑다. 뭔가 의미가 있겠지. 뭔가 우리한테 주는 게 있으니까 하라고 하는 거겠지라고 지금 생각하는데 제가 이제 다른 아이들 가르칠 때 막 이런 거 시키면 왜 해야 돼? 왜 읽어야 되는데요? 이거 하면 뭐가 좋은데요? 나한테 주는 게 뭔데요? 왜 공감해야 되는데요? 왜 이 인물한테 공감을 해서 뭐가 좋은데요? 그냥 읽으면 안 돼요? 답만 찾으면 되잖아요. 그렇지만 이걸 공감하고 알아나가는 데서 왜? 라는 질문이 있을 때만 우리는 성찰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를 찾을 수도 있고 저는 그래서 애들이 답만 찾는 거 중요하죠. 지금 바쁘니까 중학생이면 이제 고등학교를 가기 위해서 지금 저는 이제 고학년들이 중학생이니까 중학생이 고등학교 가려고 하면 빨리 문제 풀고 바빠. 공부할 것들이 너무 많아. 그렇지만 우리가 이 바쁜 순간 속에서 여유를 가지면서 이 책에 깊이 공감하지 않으면 앞으로 인생은 더 바쁘거든요. 지금이 가장 여유로울 때야. 이때 해놓지 않으면 더 이상 앞으로는 하기가 더 힘들다는 거. 그래서 그걸 시키려고 노력하는 거고 그런 여유를 애들이 가지고 멈춰서서 바라볼 줄 아는 그런 능력을 길러냈으면 좋겠어요. 바쁘게 누가 책찍질하는데 쫓기듯이 가는 것이 아니라 힘을 가지고 여유를 가지고 갈 수 있는 거. 그래서 애들이 왜 사느냐 왜 공부하느냐 이 질문 속에 담긴 의미 그 의미를 찾으려는 의지에서 왜라는 질문이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의미를 찾으려고 살고 공부하고 내가 왜 태어났는지 내 존재의 의미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 의미 내가 지금 이걸 해야 되는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런 의지를 찾기 위해서 우리는 동기부여 책도 읽고 동기부여 영상도 읽고 선생님들 찾아다니고 강의를 듣고 강연을 듣고 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의지를 찾기 위해서 의지를 혼자서 끌어내기에는 사실 힘들어요. 왜냐하면 세상이 항상 핑크빛이진 않거든. 어둠에 다양한 색깔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어둠 속에서도 내가 일어날 수 있는 이 의지를 가지려면 왜? 라는 질문이 계속 떠다녀야 되는데 아무 이유 없이 뜬금없이 왜? 라는 질문을 가지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책을 읽거든요. 책을 읽다 보면 내가 경험한 거에서도 나는 그냥 지나갔는데 이 사람 왜? 라고 질문을 하네? 이 사람 왜 속에서 이렇게 다르게 살아가네? 왜 똑같은 상황에서 이 사람과 나는 달랐을까? 왜? 그리고 나는 경험하지 못했지만 나는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3자 입장이야. 객관적 입장에서 이렇게 바라보기만 하고 체감되지가 않아. 내 책 속에 들어가서 그걸 깊이 공감하면서 왜? 라는 질문을 던질 때 그게 하나의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러면서 의지는 생기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그 속에 들어가 보서 그 기분을 느껴보는 거. 실제에서 느낀다면 그 충격은 놀랄만큼 크겠죠. 그렇지만 한뼘 떨어진 제3자 입장에서 그걸 바라보면서 생각해보는 그 능력. 근데 현실에서 그런 일이 절대 안 생겼으면 좋겠지만 인생은 알 수 없기 때문에 생겨지는 경우에 그 경우에 우리가 한 번은 그걸 생각해봤기 때문에 다가오는 공포라든지 놀람이라든지 걱정이라든지 그런 것이 조금 약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약간 그걸 뭐라고 얘기하지? 적절한 단어가 생각이 선뜻 안 나는데 공포나 이런 것들이 조금 약해진다는 거 그런 것들이 저는 책이 주는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읽어 나가고 싶어서 이제 저희 애들이 제가 생각하는 가치에는 이건 모두에게 통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부모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들은 다 다를 수 있거든요. 가치라는 게 얼마나 많기 때문에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 주고 싶은 거는 그거였기 때문에 이 어려운 책을 굳이 읽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읽고 난 다음에는 이제 세부적으로 이 책의 배경 지식이라든지
뭐 이 책에서 왜 우리가 이걸 생각해 봐야 된다는지 이런 질문들을 툭툭 던지는 거죠. 처음에는 물론 아이들한테 이제 하브루타처럼 너희들이 책을 한번 쭉 다 읽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제독을 할 때는 질문들을 한번 만들어 가면서 얘기 나눠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 그다음 세 번까지 읽을 거예요. 세 번 읽고 난 다음에는 중간중간 제가 설명을 해주면서 질문을 던질 거죠. 그래서 같이 얘기를 나누는 거. 그렇게 끌어가면서 이걸 세 번 읽고 나면 굳이 이 책에 대해서 다 알지는 못하더라도 인생을 살아가는 데에서 문득문득 이 책이 떠오르면서 그때의 상황이 떠오르면서 좌절해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일은 없을 거라는 생각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목표하는 거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좌절하는 순간은 순간순간 굉장히 많거든요. 저는 좌절하는 거는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해요. 실패하는 것. 그런데 그 실패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회복 달력성, 그 힘이 없기 때문에 이제 많은 아이들이 죽음을 택하기도 하고 나쁜 길로 빠지기도 하는데, 그 의지만 있으면 절대 자기가 그 가려는 중심에서 곁다리질로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나쁜 길로 빠질 일은, 나쁜 행동을 하고 나쁜 걸 하는 그런 거는 없을 거라는 생각, 중심을 바로잡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 그게 제가 추구하는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히는데 생각보다 이 책이 어려울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물론 주제는 무겁고 어려울 수 있지만 안에 글을 굉장히 잘 쓰셨기 때문에, 아니 잘 쓰셨다기보다 편안하게 쓰셨어요. 우리가 알기 쉽도록. 그래서 그리고 챕터별로 되게 짤막짤막하게 글들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읽기가 수월해요. 뭐 이제 한 소재주 밑에 내용이 한 두세 장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읽어 나가는 게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이 저자분이 한 말 중에 이제 그 서문에 1984년에 처음 나왔을 때, 성공을 목표로 삼지 말라. 성공을 목표로 삼고 그것을 표적으로 하면 할수록 그것으로부터 더욱더 멀어질 뿐이다. 성공은 행복과 마찬가지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찾아오는 것이다. 행복은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 있으며 성공도 마찬가지이다. 그것에 무관심함으로써 저절로 찾아오도록 해야 한다. 나는 여러분이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소리에 따라 확실하게 행동할 것을 권한다. 그러면 언젠가는, 얘기하건대 언젠가는 정말로 성공이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될 날이 올 것이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성공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책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이 책을 읽고 이런저런 깨달음을 얻을 것이라, 이 한 권을 읽고 깨달음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니면 뭐 다른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100권을 읽고 500권을 읽고 몇 달 동안 얼마만큼 읽으면 깨달음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다가가면 책은 읽을 수가 없어요. 책은 편안하게 그냥 공감하면서 내가 질문을 던지면서 그 질문을 내가 받으면서 책이랑 나랑 소통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읽고 나가면 언젠가는 나에게 주어지는 깨달음이 많거든요. 사람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책을 그렇게 많이 읽으셨으면 지금 뭔가 성공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책에 답이 있다 하고 책을 읽으면 다 성공한다는데 왜 선생님은 그렇게 책을 많이 읽었다면서도 그렇게 성공하지 않았어요? 라고 묻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눈빛들도 있고.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그렇게 성공하신 분들은 목표가 있었어요. 목표가 있어서 내가 이 책을 이 책을 읽을 때 자기들이 생각하는 목표도 있었지, 40가지의 질문이 하나 있었을 거예요. 두세 개 정도. 그 질문을 따라서 책을 읽었기 때문에 그 답을 그 책 속에서 찾아낸 거죠, 자기들이. 그래서 그거대로 행했기 때문에 이제 성공의 길로 가신 거죠. 근데 저는 책을 읽을 때 딱히 이 책에서 무슨 그런 질문을 가지고 여기서 이거를 찾아낼 거야 라고 읽지는 않거든요. 그냥 책 읽는 게 좋고, 글을 읽고 작가의 이제 이 사람들의 마음에 공감하고 같이 이렇게 엮어나가는 그것들이 좋아서 저는 책을 읽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딱 눈에 보이는 성공이랑 상관없이 다른 많은 것들을 저는 얻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부족한 점도 많지만, 그리고 눈에 딱 보이는 건 없지만,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이런 걸 얻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제가 사람들이랑 얘기를 하고 나누다 보면 느껴지는 무언가, 그거를 캐낼 수 있고 볼 수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또 그 사람들 나름대로 책에서 얻어낸 그것들로 저를 볼 수 있었겠죠. 그런 애매한 것들. 그래서 저는
책을 읽음으로써 가져가는 게 다른 일들을 하는 것보다 더 많다는 걸 느끼기 때문에 뭐 밖에 나가서 놀거나 취미를 갖거나 이거보다도 책을 읽는 거를 더 좋아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저희가 계속 쭉 읽어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읽었고 이틀째인데,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아니면 12분이 지났네요. 이 책을 선택한 이유를 간략하게 옮겼습니다. 끝.